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선샷댐과 장강 홍수에 대한 지난번 동영상에 여러분들이 많은 호응을 보내주셔서 용기 100배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국 정부가 7월 1일부터 허베이성, 저장성, 선전 이렇게 3개 지역에서 다액 현금 관리 제도의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액 현금 관리 제도라는 것은 중국어로는 따어 현진 관리라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은행 거래는 모두 그 내용을 등록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선 해당 금액 규모는 예금주가 개인인가 아니면 기업 같은 단체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과 같은 단체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50만 위안 이상의 거래면 해당이 되고요. 개인의 경우라면 허베이성의 경우는 10만 위안 이상, 저장성의 경우는 30만 위안 이상, 그리고 선전의 경우는 20만 위안 이상부터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11월 5일에 중국 인민은행이 다액 현금 관리 시범 시행에 관한 통지라고 하는 공문을 반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입법 예고에 해당이 되는 공개 의견 청취였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제도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생활에는 영향이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해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자기 돈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인출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지금 현재도 기업이 은행에 있는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소소한 금액은 문제 삼지 않죠. 그렇지만 하루 인출 한도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죠. 그 한도액은 때와 곳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의 경우는 10,000위안에서 30,000위안 정도로 제한되어 있죠. 기업 같은 경우는 매월 같은 날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들, 예를 들어서 직원들 급여를 준다든가 사무실 임대료를 낸다든가 통신비 같이 관리비료라든가 이런 것은 은행이 문제 삼지 않죠. 그렇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면 은행이 소명을 하라고 하죠. 증빙도 요구하고요. 그러면 이걸 또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생산 설비를 도입하는데 현금으로 줘야 싸게 해준대요.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해야 되고, 계약서 같은 것도 사본을 제시해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 내 회사 돈도 내 회사 마음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 중국의 현실이죠.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도입되는 다액 현금 관리라는 것은 입금, 출금, 이체 이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은행에 가서 상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그 관련 정보를 모두 중국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벌써부터 차량을 구입을 하거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이 새로운 제도 때문에 불편함이 있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단체들의 금전 거래를 통제하려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설명은 탈세, 탈루를 막고 또 사회적 자원을 부당하게 사용할 소지가 있는 소수자들의 현금 거래,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탈세를 잡고 부정부패 잡고 돈 세탁을 막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인민은행은 보다 전국의 현금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돼서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러한 중국 정부의 설명은 한 가지를 암시하는데, 바로 향후 중국 정부는 모든 현금의 행방을 추적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를 실시하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다 일어나는 법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반복적 지출을 제외한 규모 이상 인출에 대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지출 목적을 증명하게 하는 것은 확실히 부정한 지출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일부의 이런 부정한 지출을 막자고 모든 기업들이 비효율적인 은행 거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까다롭게 구니까 상당수의 기업들이 웬만하면 돈을 은행에 보관하지 않고 따로 금고를 만들어서 보관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적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급한 지출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필요한 때 급히 현금을 준비할 수 없다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기업들이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은행 바깥에 보관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은행 계좌에 들어가지 않고 사적인 금고에 있는 돈이 많아질수록 부정의 소지는 증가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조치는 사실은 단순한 부정 지출을 막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에 더해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현금의 흐름 자체를 모두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관리 방식은 입금할 때 정보 따로, 출금할 때 정보가 따로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 다액 현금 관리 제도가 도입이 되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 것까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던 개인과 기업의 소득을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금 장사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려워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거나 이체를 하시려면 이제부터는 은행에 미리 연락을 해서 은행 사람하고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기업이 큰 금액을 인출할 때만 이런 일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인출뿐만 아니라 입금 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똑같이 이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물론 상황에 따라 증빙 서류들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정보 방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보의 방침에 따라서 은행은 필요한 경우에 이 현금의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는 공문에 따르면 은행은 현재 특성과 리스크 등급을 감안해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주로 현금 장사를 하는 개인과 단체에게는 잘 설명하고 설득을 해서 어지간하면 현금을 사용하지 말고 비현금 방법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표, 신용카드,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이용한 전자적 지불을 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은행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잘 분석을 해서 관계 부서와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은행은 규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미 인민은행 및 중국 정부에서는 은행과 고객 사이에 일종의 결탁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금 장사는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금 관리를 조금 더 느슨하게, 조금 더 편의를 봐주는 은행이 있으면 예금주들은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죠. 그러니 결탁하지 말고 기율을 지키라는 겁니다. 인민은행 스좌장 센터에는 부동산 영역에 반자금센터를 설치하고 싱타이라는 도시에는 부동산 및 재정센터를 두어서 상호 협력을 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현금 시제 일보 그리고 다액 현금 거래 등을 종합해서 모니터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민은행 저장성 센터에는 다른 임무를 줬는데 도소매업, 부동산업, 자동차 판매업 등 업종별 관리를 하라. 그렇게 해서 업종별로 앞으로 다액 현금 관리 거래의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것을 분석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비현금 지불을 유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민은행 선전센터에는 개인 고객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맡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상 지역의 주요 국가기관, 구주기업, 여기에 경영진 간부들을 탐색을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 수입이나 왕래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선전센터에는 하나 더 임무를 줬는데 현금이 국경을 넘나드는 소위 월경 거래, 이것을 추적을 하고 리스크를 관리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라는 그런 임무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이번 제도를 통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현금 장사하는 개인과 기업들을 감시해서 탈세 탈루를 막는 것.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 세금 걷기가 어려웠던 현금 장사 쪽에 세금을 걷겠다, 이런 의도고요. 두 번째, 주요 정부 기업들의 고관도를 대상으로 해서 부정부패를 색출하고 막겠다. 셋째, 현금의 해외 반출 등의 관리를 하고 해외에서의 위안화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개인과 단체를 막론하고 비현금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이제 알만합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엄청난 규모의 재정 문제에 직면해 있죠. 그러니 합법적인 세수임에도 불구하고 못 걷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세금을 걷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죠. 단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질병 문제가 크고 난방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의 경제 생활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 시기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반발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범 시행 지역인 허베이, 저장, 선전은 상대적으로 이번 질병의 피해도 적고
홍수의 피해도 거의 없으니까 큰 상관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금의 해외 반출과 외환 관련 관계는 더욱 미묘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제 추측입니다만 중국 정부가 역의 위안화 시장을 연 후 다음부터는 중국 내부에 있는 검은 돈이 현금으로 해외에 가지고 나가서 해외 현지에서 외환으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 고위직들이 부정축제한 돈들의 규모를 보면 적발된 한 건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억에서 심지어 수조까지 그 규모가 되니 검은 돈이 여태까지 중국 바깥으로 나간 규모가 엄청나게 클 것 같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돈보다 훨씬 큰 규모의 위안화가 해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외환 시장에서 이로 인해서 위안화가 폭락하면 그것은 중국 경제에는 큰 핵폭탄 같은 존재가 되겠죠. 홍콩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지금 하나하나 더해지고 있는데 만일 홍콩의 폐기제를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한다든가 위안화를 폭락시킨다거나 하면 중국은 당장 외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적의 손에 의해서 경제 폭탄을 투하받는 일을 막으려면 사전에 방비를 해야죠. 그리고 저는 이 제도에서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화폐의 그림자를 느낍니다. 모든 위안화 현금을 디지털 화폐를 사용해서 거래하도록 전환할 수 있으면 이론상으로는 모든 탈세 탈루를 적발할 수 있죠. 그리고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는 위안화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절구절 나오는 비현금 거래로 유도한다는 것이 당장은 신용카드나 전자거래 같은 것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후 시행이 될 위안화 디지털 화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남방의 홍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샤댐에 대한 붕괴 우려도 여러 매체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죠. 이 홍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크겠거니와 대부분의 곡창지대가 망쳐지니까 식량 문제도 날 것이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틀림없이 창궐할 이번 질병, 거기에 외부적으로는 전면적으로 압박을 가해오는 미국, 이런 환경 하에서도 다액거래 등록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중국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제도는 향후 시행될 중국 정부의 여러 금융정책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